안녕하세요. 주식 이슈 이소구입니다. 오늘도 특집입니다. 증시 급락, 긴급 증시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루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시장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셨다면은 이 정도 급락 예견을 어느 정도 한 상태죠.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해놨다면 오히려 기회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주식 이슈, 증권시장의 화두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양대시장 급락 마감했죠. 코스피 2.48%, 와우. 코스닥 4.17% 급락했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급락이죠.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향후에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살펴나가겠습니다. 연휴 동안 문제가 있었죠. 서울 지역에 코로나 확산,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2차 팬데믹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또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변 증시 여건 만만치 않은 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좋았죠? 오늘 중국 증시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양대 시장에서 미국, 중국이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내보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장 내용을 보면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 이외에 모두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웬만한 종목 다 급락했습니다. 여러분 종목만 그런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위안을 좀 삼으시고요.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위안 삼아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증시 주변 환경 좀 알아보면서요, 수급 주체별로 매매 동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주변 변수가 지금 별 변동사항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됐느냐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개인이 거래소에서 5,260억 매도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줬겠죠. 그런데 연기금의 매도가 장 후반에 중반 이후 급속하게 나오면서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700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천억이 넘는다라고 보면 자기 계정으로 많이 사들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물 쪽에서 또 매도를 쳤네요. 어느 정도 해지도 좀 해 나가면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방 포지션에서 하방을 준비하는 주체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하루에 왕창 한다고 해서 하락으로 급속하게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경우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단기 변동성이고요. 이후에 추세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추세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누적이 돼서 근 한 달여, 최소 보름 정도 포지션을 구축을 해놔서 이렇게 나왔다라면은 추세 꺾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나오는데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엄청나게 했죠. 다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이거 역시 순환매 흐름으로 봐야 돼요. 순환매 흐름, 상승 와중에 있었던 순환매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14일 현재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3일까지만 나옵니다. 고객 예탁금이 51조예요. 줄어봐야 50조 그래도 넘거든요.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즉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돈이 증권사 계좌에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부동산 자금 가능성 큽니다. 그리고 큰 손들의
일반 개인들이 뭐 1,000만 원 이렇게 넣어서 이런 돈이 될 수는 없죠. 뭐 수십억, 수백억씩 집어 넣으니까 이런 돈이 되는 것이죠. 51조. 하루에 뭐 1조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돈이, 현금이. 그렇게 되면 유동성 장세의 흐름 깨질 부분이 없어요. 중국도 유동성 완화 정책 어저께 펴서 급등을 했었죠. 미국 잠시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는 있지만 유동성 확장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경기 부양책까지 내려온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유동성 장세의 흐름은 깨질 흐름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지금 흐름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코스피 투자 전략 바로 가보죠. 자, 제가 지난주 연휴 전에 2390포인트 바로 요 근방이 1차 지지선, 그래서 1차 매수 권역 요 하단부요. 1차 매수 권역, 그리고 2차 매수 권역이 어디라고 했죠?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지난 시간, 지난 금요일 2350포인트까지 준비는 하자. 2차 매수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위에 화살표 누르시면은 지난 금요일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350포인트 전후에서 2350포인트 정도에서 2차 매수 감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환경이 깨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런 팬데믹 상황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유동성 환경에서 주식시장이 깨진 흐름이 나왔다면 일본 지금 저 밑바닥에 있어있죠. 미국 나스닥이 신고가 때렸습니다. 저 밑바닥에 있어야 되겠죠. 깨지는 흐름이 아닙니다. 유동성 흐름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그 안에서 보면 지금 특별한 이슈, 우리나라에 2차 팬데믹이 온다라는 특별한 이슈에 의해서 변동성이 생긴 걸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웬만큼 미국이 급락하지 않는 한 뭐 1% 이상, 뭐 2% 이렇게 급락하지 않는 이상 내일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판단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럼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돈이 하나도 없으면 견뎌이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번 더 떨어져 봐야 제가 생각엔 2300대 초반일 것 같습니다. 2320? 요 정도요. 15? 지금 부러질 장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지 그거는 모르지만 1차 매수는 할 자리라고. 90포인트에서 2390포인트. 오늘 2차 매수 자리 미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2350포인트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진행했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투자 전략 긴급 진단이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쫄지 마. 쫄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끝날 장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힘내십시오. 자, 코스닥 보시죠. 선을 그어드렸는데요. 800포인트 근방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 코스닥이 이래서 무섭기는 해요. 하지만 탄력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개인이 외국인 기관의 물량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이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떨어져? 그러면 거래소는 왜 떨어졌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외국인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떨어졌어. 그럼 거래소는 외국인 기관이 샀는데 올라갔나? 아닙니다.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기준은 코스피, 즉 거래소 기준으로 포인트를 잡으시고 진입 혹은 퇴각도 그 코스피
전략에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코스닥을 전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긴급 진단. 자,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두려워할 바는 없다. 오히려 조정시 매수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신 거 겁내지 마십시오. 좀 가지고 계십시오. 지난 3월달 그렇게 폭락할 장 절대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오늘 급등한 종목 한 번씩 보시죠. 지난 금요일 시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만 5천 원 바로 여기에서 매수 문자까지 무료 회원께 매수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매수. 그래서 언제요? 바로 요날 방송을 했죠. 추가 상승 시 매도. 반이라도 매도해라. 추가 상승 시 매도. 반이라도 매도해라. 라고 했죠. 어떻습니까?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들리고 하는데요. 예, 모 방송에서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해서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같은 경우 10만 원부터 못 간다 그랬거든요. 10만 원에서 다 버리라고. 못 간다고. 20만 원에서 못 간다고 다 버리라고. 30만 원까지 왔어요. 세 더블이 왔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쫄지 마. 기억나십니까?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여기에서 쫄지 마십시오. 추가 하락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했었죠. 조금 더 떨어질 여유 있습니다. 조금 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7만 원 선까지는 최소한 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매도하시죠. 매도하시려면 기억나십니까? 일단 오늘 27만 3천 원 선까지 왔다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22만 원과 30만 원 너무 크죠. 박스권.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크고요. 작게 보면은요. 25만 원과 30만 원 사이 여기에 박스권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이거는 각자 플레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회원들께 단기적으로 뭐 얼마 매수 얼마 매도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이거 매일매일 체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이 종목이라고 그랬죠. 최근 들어서 계속 2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R소프트입니다. 오늘 급등합니다. 23.7% 급등. 장중에는 근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조금 모질랐지만 이게 끝일 것 같냐? 아닙니다. 수급동향 외국기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 화상회의라든가 아니면은 온라인 교육 이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 센터까지 있거든요. 더 갈 여력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매출액 2달 했는데 이만큼 벌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56%예요. 56%.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억 매출이면요. 56억이 이익이에요. 3분기 실적 더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8,400원에서 무료 회원께도 문자 발송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무료 문자 회원들. 더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 이거 괜찮다. 만원대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했죠. 끝난 거 아니다. 이거 그대로 놔둔 겁니다. 예, 이거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런 거는 저가에서 잡으면은요. 끌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무료 회원께 이 종목 드렸습니다. 예, 거의 최저가 근처에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제 매수할 자리입니다. 라고 문자를 또 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아니라겠죠. 여기에서는 아니고 조정 시인데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아, 딱 사고 싶은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료 회원께는 13만 원
예, 여기에서 문자를 드렸었는데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조중을 줍니다. 그리고 16만 원 전후에서는 저는 매수라고 봅니다.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을 장착한 현대전기차가 1000km를 넘었대죠. 한 번 충전하고 나서. 예,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여기에 공장을 세우고 있고요. 그 중국 가장 큰 앞으로 나올 이슈는요. 중국 자동차의 SK이노베이션이 아마도 현재 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면 SK이노베이션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후발주로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요. 향후 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가까이 현대차와 밀접하게 지금 준동하고 있고요. 밀접하게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후발주지만 그만큼 따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1000km를 넘는 일회 충전 기술력을 장착했다라는 점. 그래서 글쎄요, 제가 보기엔 내일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이 종목도 오늘 최저가 근방, 지금 근방이죠. 에서 무료 문자 회원들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예, 경기 민감주 섹터이기도 하지만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죠. 현대차, 기아차 생산량 확대 수혜 종목인데요. 왜 떨어졌을까? 예, 코로나 문제가 생기면 건설 경기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경기 부양책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 홍수 피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거 메꾸려면 철근이 필요하겠죠. 자동차 생산 더 많이 한다면은 그동안 안 됐지만 여기에서 만들겠죠. 조선사 수주가 계속 나옵니다. 후판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은요. 지금짜리 21선에 가까이 온 지금짜리는 오히려 매수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마지막으로 현대차인데요. 가장 여유가 있게 떨어집니다. 역시 이번 장의 주도주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는 매수를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저가 매수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종목 역시 주도주입니다.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 혹시나 21선 근처까지 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지 여기서 버리고 다시 산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고점 18만 원은 조금 더 있으면 다시 또 볼 여력 충분하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이 종목을 평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설명을 드리려고 명쾌하게 저는 나름대로 쫄지마! 매수야! 포인트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화요일이기 때문에 주식 이슈인 건 분명히 있고요. 투자 미션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바로 내일 시간은 여기가 되는데요. 검색을 하셔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바로 내일은 이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제가 등한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함께 투자 이슈,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을 끌어나가는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